문제자는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3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밑줄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주먹토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시대는 구석시대가 분명하죠. 1번에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하였다. 우경의 시작이 신라 지정왕 때니까 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면 고려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2번에 빗살무늬 독이 신석기이고요. 고인돌은 청동기네요. 세영동검은 철기죠. 5번에 구석기인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린 지배자 즉 군장이 존재했다는 것하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하고 그리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초기 국가는 동해가 맞겠네요. 1번에 신성지역인 소도의 존재는 사만이고요. 2번에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상팔국은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있었다는 8개의 작은 나라를 말해요. 이 작은 8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아라가야와 신라를 공격한 것이 바로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3세기 초라고 알려져 있어요. 3번의 김알지 신화는 경주 김씨의 시조이거든요. 신라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4번의 무천이 바로 동해에 있었던 제천 행사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5번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렸던 사출도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합쳐서 오부적 연맹체를 이루었던 것은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3번 가나 국가의 사회 모습인데요. 왕의 성은 부여시라고 하고 있고 지방은 5방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가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철여 근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5부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두었던 곳은 고조선이니까 가 틀렸어요. 2번에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던 나라는 발해니까 2번도 틀렸네요. 3번에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372년에 설치했던 것이고 경당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 427년에 설치한 지방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3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정상회의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 틀렸고요.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국가는 신라니까 가나 모두 틀렸네요.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나와 있는데요. 황산의 벌판 나와 있고 계백이 나와 있으니까 계백 장군의 황산벌 전투예요. 660년이요. 계백의 황산벌 전투에서 이 계백과 이 결사대가 무너지면서 백제 멸망으로 이어지니까 나가 해당되어지겠네요. 살수대첩, 대하성 전투, 사비성 함락, 안동도 오부설치, 기벌포 전투, 발해 건국 같은 연도가 중요하니까 한 번씩 잘 봐주시기 바래요. 5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보시면 5소경 중 하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소경이 설치되어지는 것은 통일신라 때로 보면 되죠. 통일신라 시대 때 구주 5소경 제도가 확립되어진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 문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대 국가에서 남아있는 문서는요. 민정문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민정문서 다른 말로는 신라 장적이라고 돼요.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통일신라 시대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부근에 인구라든지 토지, 뽕나무, 잣나무 같은 이 작물들, 소나 말 같은 가축 등을 3년마다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년마다 기재하는 건 누가 기재하느냐? 지방관이냐? 아니다. 누구냐? 촌주가 작성하는 것이 3년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에 낙랑군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변한 또는 가야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부경이라는 창고 고구려이고 3번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은 고려 숙종 때예요. 4번에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아주
많이 나오는 빈출도 높은 지문이죠.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5번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서 번성하였다.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육두품 출신 학자라고 나와 있고요. 당나라에 유학해서 빈곤과에 급제했다. 격황소설을 써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라는 것이죠.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에 3부의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요. 해인사에 응거했다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에요. 최치원. 그래서 1번의 화한계는 설총이죠. 외교문서의 대가는 강수라는 인물이에요. 이 청방 인문표도 이 지금 당나라에 인질로 잡혀있던 문무왕의 동생, 즉 김인문을 방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를 작성했던 사람, 이 청방 인문표에 이게 3번에 진성여왕에게 신문책 10여 조를 올리면서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 해인사의 산속에 은거하게 되는 것이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장보고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흥덕왕 828년 828년 연도 잘 알아두시고요. 5번의 왕호 천축 국전은 해초에 대한 설명이에요. 7번 밑줄군 왕의 업적인데요. 황룡이 나타났다.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하니까 황룡사 창건과 관련된 일이고요. 거칠부가 왕명을 듣고 국사를 편찬했다 했으니까 지금 이 왕은요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에요.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512년. 그 다음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풍왕이죠. 527년. 전부 6세기 상황. 신라 진흥왕 전성기를 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했다. 이게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때의 사실이에요. 576년이죠. 그래서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으로 가는 이 6세기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에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했다. 폐강진이라고 나왔는데 이 진은 일종의 그 신라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군진세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군진의 그 특수행정구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청해진을 둘 수 있죠. 이 진짜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이 특수행정구역에 속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선덕왕 때, 선덕여왕 아니고요. 선덕왕 때예요. 782년 8세기 후반이네요. 3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나와 있는데 신문왕 때 얘기죠. 관료전을 지급했던 것은 687년이고요. 2년 후인 689년에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네요.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발해에 어떤 왕이 사용한 연호래요. 이 연호, 대흥이라는 연호를 잘 모르신다면, 어느 왕인지 모른다면 밑에를 보시면 정효공주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는 바로 발해의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이죠. 황상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 황상이라는 표현은 황제국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해 문왕에게 황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발해의 자주성, 독자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발해 문왕은요 이렇게 연호로 대흥이나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무왕 때, 문왕의 아버지 무왕 때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나와 있는 건원은요 신라 법흥왕 때 연호고 천수는 고려 태종 왕건 때의 연호예요. 1번에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해를 건립한 대조영이요. 발해 고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에 신라의 군대를 보내서 외를 격퇴하였다. 광개토왕 때죠. 400년이요. 4번에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서 체제를 정비했다. 이게 발해 문왕 때의 사실이에요. 5번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조직을 확립하였다.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발해 선왕 때의 일이에요. 이때 발해를 주변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9번에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최충원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했다라는 표현 나와 있고, 최충원이 교종 별감을 둔 후에 그 무리를 색출했다 나와 있으니까 최충원 이후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신정변이 1170년에서 1270년이라고 외우기도 좋죠. 딱 100년간이에요. 그 중에서 최충원이 집권했던 건 1196년이에요. 그리고 교종도감을 설치한 건 1209년이에요. 그의 아들인 최우의 집권기는 1215년에서 1245년 30년간이에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좋죠.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것이 바로 1135년의 일이니까 1번 틀렸고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일이에요. 889년이죠. 원종과 애노의 그 혈기가 펄펄 끓는 889예요. 이재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1126년의 일이고요.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1170년이라고 아까 있었던 무신정변. 5번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던 것은 1225년도 이래예요. 여하튼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일단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라는 사실만 알면은 답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10번에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의 해체, 불국사의 대표적인 탑이 있죠.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탑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목판 인쇄문이 발견됐어요.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 또는 무영탑이라고 불리는 것이 1번이죠. 어렸을 때는 이 다보탑의 화려함에 눈길이 먼저 갔는데요. 나이를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이 석가탑, 무영탑의 이 소박하고 아주 단아한 아름다움에 점점 눈길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2번에는 바로 백제 석탑이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3번도 역시 백제 석탑인데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4번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석탑인데요.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사사자가 이렇게 쭉빙 둘러서 이렇게 사자 모양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5번은 고려 전기 때 송단의 영향을 받은 평창 월정사 8각 9층탑, 평창 월정사 8각 9층탑, 이 탑신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정답 1번이네요.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완산주를 도구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다. 후백제죠. 그렇다면 이 가에 들어갈 사람 바로 견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고 돌아오던 차에 고려군의 기습을 받았지만 오히려 고려군을 해탈시키게 되고 고려태조 왕건은 여기에서 거의 죽다 살아나요. 왜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의 두 부하 장수 신순경과 김낙이 왕건의 그 갑주옷을 대신 입고 도망치는 바람에 후백제군이 그들을 쫓는 바람에 왕건이 간신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전투란 말이에요. 927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공산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은 고려장수 신순경과 김낙이었어요. 말년에는 그 장남인 신건가의 왕위 쟁탈전에 밀려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해서 고려 왕군에게 이렇게 귀의하게 돼요. 금마정에 있는 미륵사를 창건했다 백제 무왕이고요. 3번에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3번 맞는 것이에요.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문왕 때 얘기죠. 681년이고요. 국호를 마진을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던 사람은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에 대한 설명이에요. 12번. 가왕의 제위식인데요. 충주 숭선사지 뭔지 모르겠지만 쭉 이렇게 가다 보면요.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려 초만큼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적도 지금 드문없어요. 왜냐하면 왕건이 호족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각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식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도 치열했단 말이에요.
이 여러 호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오히려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요. 그 대표적인 게 노비 안건법이다. 노비 안건법을 딱 보면 떠오르는 왕 있죠? 빛나리 왕이에요. 광종이에요. 최승로가 시무 28조 건의했다. 고려 성종 때 얘기고 2번에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빛나리 왕이죠. 3번에 계백요소가 반포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수복했다. 공민왕 때 사실이에요. 1356년이요. 원의 간섭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5번에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라고 했었어요. 이 상수리 제도가 고려로 가면 고려 기인 제도로 이어지게 되고요. 조선에 가면 이 경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남아 있게 돼요. 여하튼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최충의 구제 학당으로 인해서 사학이 크게 융성하게 되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관학 진흥책을 내세웠을 것이에요. 서족포를 두었고요.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예종 때는 양연구를 설치해서 장학기금까지도 마련하게 되는 그 4번에 딱 답이 나오네요. 독서 상품가는 신라 원성왕 때죠. 실력으로 관리를 채용하겠다. 진골 귀족들의 원성이 높았다라고 해서 원성왕이요. 사액서원에서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다 조선 명종 때 일이에요. 이 사액서원은요, 액자를 하사했다는 것이에요. 하사라는 표현을 쓰니까 왕이었겠죠. 왕이 어떤 서원에 액자를 하사했냐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의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 서원의 이 소수서원이라는 액자를 현판을 하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세붕이 세운 이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명종이 액자를 하사했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전부 같은 하나의 서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선 명종 때다. 중등교육기관으로 4부학당 설립했다. 원래는 5부학당이었었는데 세종 때 북부학당을 폐지하면서 4부학당이 됐다고 했었고요. 5번의 초계 문신제는 정조 때 시행했던 것이에요. 문신들을 재교육해서 정조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하자는 것이죠. 14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요. 양규가 나와 있죠.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거란의 2차 침입은 1010이에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나와 있으니까 거란의 3차 침입이죠. 1019예요. 거란의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거란족, 요나라가 침입해 왔던 것이고요.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에게 크게 깨지면서 요나라가 소멸하게 돼요. 1번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쟁하였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1232년 최후 집권기인데요. 이거 원나라 몽골족을 상대한 것이죠. 고려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직했다. 이건 맞는 것이고 3번의 박위는 왜구들의 근거지 대마도를 토벌하고요. 그리고 4번의 사군 설치는 김종서조 세종 때 그리고 신기 신부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거 지금 4, 5번은 모두가 여진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번이 답이네요.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요. 직지심체 요절 있고 천산대렵도 공민왕이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은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에요. 1번을 보시면 금동대학로라고 있는데 금동대학로는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중요해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금동대학로. 두 번째 호우청, 신라 호우청이라는 이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그릇은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한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호명 그릇의 출토로 인해서 이 당시에 신라는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겠다.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3번이 바로
청자상간 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이거 대단한 청자상간이죠. 4번에 이불 병자상은 발해고요. 인왕 제색도는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의 대표작이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16번 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불교계 개혁에 앞장섰다고 했었어요. 이 스님은요,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했다고 했는데, 고려시대 때 불교의 최고의 과제는요,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있었어요. 이 분에 앞서서 지금 이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던 대각국사 의천은요, 교종을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는 이런 교선 통합 정책을 펴요. 반면에 이분은 선종을 위주로 교종을 통합하는 이 선교 통합 종파를 창시하는데, 이게 바로 조계종이고요.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치면서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행에 힘쓸 것을 주창하고요.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정해 쌍수 나와 있으면 이거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에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으며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한 이분은 대각국사 의천 교관 겸수 나와 있으면 바로 의천이에요. 3번에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제창하였다 했는데, 유불일치설은 해심이죠. 그리고 이 선문 염송집은요, 한국과 중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아놓은 화두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선문 염송집이요. 해심에 대한 설명이고, 4번에 해동 고승전은 각훈이라고 했었죠. 5번에 보현 10원과 같은 이런 향가를 지은 스님은 귀녀대사라고 얘기했어요. 정답 1번이에요. 7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논의하였다 하면서 이 요동 정벌군을 파견하게 돼요. 근데 이 요동 정벌군을 이끌고 출발한 이성계가 바로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과전을 지급하는 과전법의 제정인데요. 이 과전법 제정은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영왕 때, 그러니까 거의 고려는 의미가 없고요. 조선시대라고 봐도 돼요. 이때 과전법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가나다의 순서로 발생한 사건이겠죠. 1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의 모습인데요. 일단 도병마사가 보이니까 볼 것도 없이 고려시대의 경제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흥왕사라는 절도 있어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서 전시거리들을 시행했다. 1번 정답이네요. 2번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했다. 신라 지증왕 때 상황이고요. 3번에 허적의 제안에 따라서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조선시대의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 때는요, 해동통보, 사만통보예요. 여기는 조선 숙종이에요. 허적이라는 사람 나와 있잖아요.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남인의 영수였다고 했었죠. 근데 왕실에서만 쓰는 기름 먹인 천막을 지 맘대로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서 쓰다가 이 숙종대왕이 대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신황국으로 인해서 남인이 정권을 놓치고 서인으로 넘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4번에 계약전은 조선 세종 때고요. 5번에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1898년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19번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청계천 준설공사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잘 모른다면 탕평책이나 균역법 등 이런 치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왕은요, 영조대왕이겠네요. 나선 정벌의 조총 부대를 파견했다. 1차 조총 부대는 이 변급이 통솔했고요. 그리고 2차 조총 부대는 신류가 이렇게 통솔하게 돼요. 그래서 변신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변신이란 말이 충분히 이해 가는 게요. 이때 효종대왕 때잖아요. 이 효종 때 처음에는 청나라에 당한 수모를 싣기 위해서 북벌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북벌론을.
그런데 그게 청나라가 워낙 강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청나라의 부탁을 받아서 러시아를 정벌 하는 조총부대를 파견해 변신했다라는 표현이죠.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광해군이고요.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선조 때예요. 1593년이에요. 임진왜란 발발 1년 후네요. 유성룡의 건의로 창설하게 돼요. 속대전을 편찬, 이거 영조 때니까 4번 맞네요. 칠정산을 만들었다 조선 세종 때예요. 20번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인데요. 김종직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 나와 있고요.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던 것인데요. 원래 사초는 왕이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유자강이 김종직에 대한 사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연산군에게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의제문이 어떤 글이냐 하면요. 중국의 왕 중에 의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숙부되는 우리가 항우라고 알죠. 유방과 대립했던 항우요. 초패왕에게 숙부인 초패왕에게 의제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제를 조상하는 글이라는 조의제문을 썼는데 이게 연산군이 훗날 알게 되면서 야, 이 김종직이 안 되겠네. 이거 빗대서한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세조 수양대군이 그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이거 빗대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를 욕한 거는 나를 욕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연산군 때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1498년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일어난 갑자사화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될 때, 사사되어질 때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는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가 되고요. 1504년에 발생하게 돼요. 여하튼 정답은 2번이 해당되어지겠네요. 21번. 가왕의 제위식인데요. 원각사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원각사 창건이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이 왕은 바로 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다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환명회나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수와 황보윤을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세조 틀림없단 말이에요.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축조하였다. 조선 태종 때 일이에요. 개미자는 태종이고요. 갑인자는 세종이에요. 세종이 갑이니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국조 올해의 조선 성종 때이고요.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예요. 4번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바로 세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간행되어졌네요. 22번 해주향양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호문답 나와 있고 경몽요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는 바로 율고 이의예요. 우리가 이의와 이황을 외울 때 서로 헷갈리지 말자는 입장에서 이의는 이분이요. 과거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집요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의는 성학, 집요, 동호문답 붙여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황은 나는 황이야 성학, 식도, 주자서, 절요 이렇게 외워주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의는 구도 장원공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장원급제를 9번씩이나 했다고 했으니까 성학, 집요, 동호문답 이황은 나는 황이야 성악, 십도, 주자서, 절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1번에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서는 기축봉사를 올렸던 인물은 송시열이에요. 효종의 북벌론을 이론적으로 지지했던 기축봉사, 청으로부터 시헌역이라는 역법을 도입하자 건의했던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효종 때 인물이고요. 3번의 양반전은 박지원이죠. 가래 집남은 김장생이라는 사람이고요. 5번이 바로 답이 돼야 되겠네요. 23번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심의겸 나와 있고 김효원 나와 있죠. 이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조 전랑직을 두고 서로 붕당을 짓게 되는데 김효원의 집이 궁궐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인, 그리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붕당 정치가 시행되어졌던 것이고, 이때 왕이 선조예요. 동인, 서인 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집을 경계해서 나눈 것이다. 기해년에 왕이 승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왕이 누구냐면 효종이에요. 효종대왕이 기해년에 죽으면서 그의 계모이지만 계모이자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서인 측에서는 자의 대비 상복은 1년만 입으면 된다. 이게 기념복을 주장하게 돼요. 기념복이요. 반면에 이 남인 측에서는요,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서인 측에서는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만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인 측은 일반인들하고 왕실의 예는 다르다 해서 3년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해년에 벌어진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해예송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후에 그 갑인예송에서는 효종비가 이번엔 죽게 되니까 다시 자의 대비가 몇 년복을 입어야 되느냐, 서인은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남인은 1년을 입으면 된다 해서 이번에는 남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 짓이에요? 그 외란과 호란이라는 엄청난 난리를 겪고 난 이후에 지배층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벌어진 것은 효종이 죽고 난 후니까 현종 때 발생한 사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풀 문제는 선조와 이 현종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선조와 현종 사이에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1번 정답이에요.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했는데요. 목호룡이라는 인물은 본래가 직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목호룡이가 경종 2년에 이민년이에요. 즉 1722년인데요. 이 노론들이 삼구수,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칼, 독약, 폐출 등의 이런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경종을 시해하려 한다는 고변을 하게 되면서 노론층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이민옥사예요. 3번은, 그러니까 이건 뒤에 얘기죠. 경종 때니까. 양지역 벽소 사건으로 이원적 등이 화를 크게 입었다. 이건 명종 때니까 이전의 선조선이에요. 4번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했는데 이거 숙종 때 상황인데요. 숙종 때 역시 뒤의 상황이에요. 여하튼 숙종 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세 번의 황국이 발생하는데,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이 기사환국 때 발생한 일이에요. 여하튼 뒤의 일이고요. 5번에 2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2인자의 난은 영조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 역시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24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인데요. 남한산성 사막사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병자호란이고, 이 국가는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에요. 만권당을 세워서 학문 교류를 장려하였다. 만권당은 원나라의 그 고려의 충성왕이 세웠던 이 학문 교류의 장이에요. 이 만권당을 통해서 바로 이재현과 원나라의 그 학자들이 서로 성리학에 대한 학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영청을 강화했다. 어영청은 효종 때 북벌론의 중심 기관이 돼요. 북벌 추진 기관이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의 화통도감은 고려말 최무선이 우왕 때 왜구를 격파하는데 앞장서게 되니까 전부 일본이에요. 동평관도 조선 전기에 일본의 사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접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고, 5번에
유정을 회답견 세완사로 파견했는데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부 이거 일본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2번이 바로 청나라 관련된 내용이에요. 25번 밑줄본 이식인데요. 이현과 종로 7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현 종로 7패는 모두가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사상들의 주 활동 무대예요. 종로, 이현, 칠패 등이 사상들의 주 활동 무대이다. 기존의 시전상인들은 종로 운종가에 있었고요. 지금 이현, 종로, 칠패는 조선 후기 사상들의 주 활동 무대다 하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통일신라 시대 성도광 때 얘기죠. 722년이에요. 서경에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고려 전기 때 일이고 권원 중부가 주도된 것은 고려 성종 때 철전이 이렇게 주도됐다고 했었어요. 병란도 역시 고려 전기 때 무역항이고요. 5번에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때의 상황이네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